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화병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고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화병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화병은 사실은 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1994년도에 저희 진단책에 따르면은 문화 관련된 증후군에 속해 있었던, 한마디로 보면 증후군이었었는데요. 진단체계가 바뀌면서 이것들은 사실 삭제된 진단명이 되었고, 정확히 말하면 정신과에서는 진단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 관련된 증후군이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울장애 아니면 불안장애 혹은 신체 관련된 장애로 많이 진단되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는 화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울증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자기가 화병이다라고 해서 좀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화병이라고 할 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유달리 이렇게 분노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교수님? 그렇죠.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말만 하면 대든다, 목소리가 크다, 너만 그러냐. 개인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중시 여기고 그런 문화적인 상황, 예의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제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선 조금 많이 제한이 되지 않았을까.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감정의 해소고 소화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있었던 거죠. 이 관계주의가 아마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 아직도 이 유교 문화, 지금 젊은 세대도 많이 작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불공평한 사회적인 이런 문화적 요인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울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진료 보실 때 딱 화병 환자가 본인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딱 시그니처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인지 증상,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증상, 그다음에 신체 증상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인지, 즉 생각에 대한 것들은 사회문화적으로 unfair한, 그러니까 부조리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억울하다,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고, 감정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분노, 이런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울하지는 별로 않으신데 화가 되게 많이 표현이 되시고, 거기에 따르는 신체 증상은 열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속이 화끈거리고 덥고 뭉친 느낌, 가슴이 답답하고 응어리가 진 느낌, 이런 한국어로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신체 증상을 매개로 하니까 나는 이제 공황이다, 화병과 동시에 불안한 모습과 여러 가지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당 차병원에서는 처음에 오시면 스트레스 검사,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 검사라고도 하는데, 찍어보면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혈압 재면 혈압도 오르고 맥박도 오르고요. 나 고혈압 아닌데 화다. 자율신경계 조절이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정상 체온이신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열감을 느끼시고 화끈거리는 느낌을 가지시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했을 때는 확실히 화병 환자분들은 자율신경계 조절이 어려운 거는 확인을 했었고요. 마인드풀리스 기반 우울, 불안 인지 치료를 했을 때는 화병 환자분들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많이 진단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인지치료 한 8주 정도 시행을 했을 때는 뇌 MRI를 촬영했을 때 치료 전후로 머리 전두엽 쪽에 이제 뇌 두께가 많이 좋아지셨고 두꺼워지셨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번아웃 증상도 많이 좋아지시고 주관적인 우울감, 불안감이 많이 호전이 되는 결과를 보여서 분당 차병원 기관에서 한 20년 이상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병의 그 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환자분들께 권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3분 호흡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빼고 앉은 상태에서 심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천천히 하면서 그 호흡의 감각을 집중을 하는 거죠.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되지만 크게 들이쉬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배가 빵빵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이런 전체적인 신체 감각 자체에 집중을 해서 호흡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감각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거. 근데 화가 났을 때 일단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고 좀 점검해보고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분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주로 하늘을 많이 바라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치 하늘을 나의 텅 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뭐 구름, 여러 가지 날씨 변화를 나의 지나가는 생각이자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텅 빈 하늘 속에서 이 구름들은 어쨌든 계속 흘러갈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또한 흘러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이 조금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체 감각 살피기 명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체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사실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의 증상들을 알아차리는 걸 연습을 함으로써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냐. 그러니까 화는 원래 못 참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화를 났을 때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나게 하는 상황을 조금 미리 예측을 하거나 인지를 해서 환경을 좀 바꿔보든지 휴식과 이런 걸 가진다든지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든 감정을 조금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이런 신체의 컨디션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좀 잘 이해하고 화병도 사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다 검사해도 이상이 없고 근데 병원에 오니까 이제 선생님은 말 들어준다, 인정해준다 하는데 그걸 본인한테 해주자는 거죠. 감정일기 쓰시는 것도 사실 도움은 좀 되거든요. 남들에게 처음부터 표현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무 노트에다가도 좋으니까 자기의 그런 상황, 내 감정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좀 편안한 환경에서 좀씩 써내려 가다 보면 객관화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루에 일기를 좀 써보자. 본인을 좀 보게 하려고 혼자 해왔어요. 써오라고 했는데 챗GPT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챗GPT한테 말로 유료로 하셨더라고요. 일기를 쭉쭉쭉 했어요. 밤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됐을 때 나 이제 진료 가야 되니까 요약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너는 요즘에 화가 많아. 너는 밤에는 기분이 안 좋아. 자기 표현에 의한 정보에 대한 답인데 그래서 더 이해를 하는 거죠. 거울 보듯이 좀 보는 방법들이 일단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표현하게 하는 게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화병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이제 증상 조절 방법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좀 재밌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정 조절을 잘 해야겠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